한국 음악계의 아이콘 조용필은 75세의 나이에 마침내 고인이 된 아내 안진현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그는 2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안진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그의 빛나는 경력뿐 아니라 그가 겪었던 깊은 고통으로 인해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성의 가난한 소년에서 한국 팝의 황제로 거듭난 조용필의 삶은 감동적인 여정이었지만 그 후광 뒤에는 그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정적인 상처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진실은 행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를 형성한 고통스러운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용필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두 번째 아내 안진현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안진현 씨는 오랜 외로움과 실패한 연애 끝에 조용필 씨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애틀랜타에서 조용필 씨가 공연하던 중 만났고 그의 누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고 1994년 청와대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그가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고백한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안진현 씨는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연말 콘서트에도 항상 참석하여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조용필 씨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조용필 씨는 한때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고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그녀의 사진을 보며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누구와도 자신의 고통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스타로서 그는 대중에게 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안진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특히 그가 투어 일정으로 바쁠 때 안진현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2005년 평양 공연 중 그는 노래 도중 멈추고 안진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순간 관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진현을 잃은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 활동을 위해 치른 희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3년 이후 작곡한 모든 노래에 자신의 삶을 바꾼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약간의 슬픔을 담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의 비극적인 최후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안진현의 죽음에 따른 외로움이었습니다. 팬들의 눈에는 그 고통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안진현의 죽음 이후 조용필은 연인 관계를 피하고 음악에만 전념하며 개인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그의 측근들은 그가 안진현과 행복하게 살았던 애틀랜타의 집을 자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추억의 박물관으로 보존된 이 집은 그가 지칠 때마다 찾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위대한 아티스트가 그토록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있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팬은 2018년 그의 50주년 기념 콘서트 이후 소셜미디어에 사랑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눈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팬들, 특히 1970년대부터 그를 지켜봐 온 팬들은 그의 음악이 어떻게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공유하지만 2022년 발매된 그의 앨범 로드 투 20 프레류드 1에 수록된 모먼트와 라이크 세렝게티 같은 곡을 통해 그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깊은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담긴 이 곡들은 마치 그가 삶에서 겪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조용필이 명성의 절정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을 안고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음악적 실패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상처 입은 채 살아야 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용필의 업적은 음악계에서
그의 재능과 끈기를 증명합니다. 화성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7살 때 레이 찰스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음악적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기타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하여 1968년 미군을 위해 애킨스 밴드를 결성했고 그 후 흑인 아티스트들을 위한 파이브 핑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트리오를 결성하여 록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도약은 1976년 첫 솔로 싱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곡은 그를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했고 이후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가 어우러진 이 노래는 1990년대 한국 음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활동 기간 동안 19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의 장수한 음악 활동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1980년 데뷔 앨범 창밖의 여자는 팝, 록, 발라드를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그를 자리매김했습니다. 198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 아티스트가 되면서 한국 음악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80년대는 그의 전성기로 1980년부터 1986년까지 KBS와 MBC 최우수 가수상, 1982년 AMPEX 골든릴상, 1984년 CBS 소니 골든디스크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친애하는 친구와 창밖의 여인과 같은 노래가 수십 년 동안 차트를 장악하면서 한국의 팝의 황제로 불렸습니다. 2013년 그의 앨범 헬로는 가온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두 곡 헬로와 바운스는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여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용필은 끊임없이 음악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매된 후 청춘 열풍으로 슬픈 베아트리스와 외로운 주자와 같은 그의 앨범이 상업적으로 실패하자 그는 TV 대신 콘서트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3년 그의 부산 콘서트는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한국에서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는 2005년 평양에서 역사적인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는 한국 가수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이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 큰 감동을 주었고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박지숙과 맺었던 첫 번째 결혼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유망한 배우였던 박지숙은 그의 음악 활동 초기 바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는 투어 일정의 압박과 개인적인 목표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1988년 이혼 후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박지숙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며 이혼 후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종종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1993년 안진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온화한 성격과 지성을 지닌 안진현은 그가 특히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경력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의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그는 인터뷰에서 항상 그녀에게 애정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안진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쓴 모든 사랑 노래는 그녀에게 보내는 속삭임이자 자신의 음악 속에서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진현이 죽은 후 몇 년 동안 그는 삶, 사랑, 그리고 후회에 대한 가장 깊은 생각을 기록한 비밀 일기를 썼습니다. 애틀랜타 자택의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일기장에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시와 노래 가사가 담겨 있었는데 모두 안진현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이 작품들이 너무 사적이고 자신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04년에 쓴 한 시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 앞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만 침묵만 남는 듯한 느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일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재혼 제의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거부하기로 한 그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안진현에 대한 기억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안진현의 유산 중 약 24억 원을 숨겨 심장병 어린이 치료 기금으로 기부했는데 이는 그녀의 죽음을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포브스는 한때 그를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아시아의 기부 영웅 중 한 명으로 꼽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절함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아 항상 이러한 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이 비밀은 사랑과 연민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이미지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필의 삶은 기쁨, 슬픔, 그리고 인내의 교향곡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끊임없이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지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진현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삶과 글쓰기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모든 노래,